자, 262번입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죠. 자, 여기서 단어 잘 보셔야 돼. 4개 중에 3개를 택한다고 했죠. 선택하는 겁니다. 순서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순서 상관없이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시면 돼. 자, 방금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한번 응용합니다.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요. 4개 중에 1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와 동일하겠죠. 됐죠? 그래서 4C1,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끝? 됐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268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268번. 자, 보실게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 또는 r 값을 구해 볼 거야. 자, NC2라고 나왔죠. 무슨 뜻입니까?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n개 중에 2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셌더니 몇 개 나왔다? 15개. 됐죠? 그럼 봐봐. NC2는요. NP2를 2 팩토리얼로 나눈 값 계산하면 이게 15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합니다. NP2는요. 2 팩토리얼 넘겨버리면 몇이 돼요? 30이 되겠죠?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무슨 뜻이에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몇 개?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를 셌더니 30가지. 그럼 NP는 n부터 2개를 써서 곱한 값이 30이라는 말이겠네. 자, 이때 이거 전개해서 넘긴 다음 는 0꼴 만들고 방정식 푸는 게 아니야. 요 30은 어떤 두 연속하는 정수의 곱인지 판단하시면 돼요. 누구랑 누구? 6 곱하기 5죠. 그럼 n자리에 누가 오면 돼? 6이 오면 되겠네요. 해서 끝나는 겁니다. 자, 269번 문제. 요거는 별표 하나 살짝 쳐줄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와 서로 다른 n개 중에 5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똑같대. 됐음? 무슨 뜻일까요? 라고 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2개를 고른다는 말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전체에서 n 빼기 2개를 버리는 거랑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됐음? 그럼 결론? 이 둘이 같은 값이면 되겠네. 그럼 n-2 자리에 누가 오면 5가 올 수 있게 만들면 되겠다. n은 몇입니까? 7이네요. 그래서 다시 해석합니다. 7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의 수는 7개 중에 5개를 버리는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됐죠? 됐음? 해서 이렇게 또 관찰해 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 문제들 편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4문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4문제가 있어요. 자, 요 4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세요. 앞에 보십니다. 273번 9명 중에 임원 4명 선출해 선택하죠. 9C4 얘는요 9P4를 4팩토리얼로 나눈 값. 그럼 9P4는 9, 8, 7, 6을 4팩토리얼 4, 3, 2, 1로 나눈 값 해서 여기서 약분이라는 걸 해요. 4, 2, 8, 3, 2, 6 이렇게 해서 9 곱하기 7에 2배 하면 되죠. 9, 7에 63 2배 하면 126 끝.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다 곱해서 막 뭐 3천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네, 그냥 심심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 274번 문제 보시면 봐봐. 서로 다른 8개의 상자에 상자 서로 다른 8개가 쫙 있는 상황이야. 상상하셔야 돼. 똑같은 공 4개를 뾰루룩 넣을 겁니다. 이때 각 상자에 많아야 공 1개 넣는데 그 말은 이 뜻이야. 상자 8개 있잖아. 거기에 공 4개를 집어넣을 건데 어떤 상자에 공 2개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상자에도 공이 3개 있으면 안 된다. 공 4개 있어도 안 되는 거야. 받아들여? 그럼 자, 이런 상황입니다. 상자 8개 서로 다른 거니까 A 상자 말고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상자에서 총 상자가 8개, 8번 상자까지 있어. 됐죠? 그리고 내 눈에는 똑같은 공입니다. 됐음? 똑같은 모양의 공이 있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하나씩만 넣으면 되니까 여기는 상자 몇 개 중에 8개 중에 공을 넣을 상자 4개를 선택하면 돼. 됐음? 그래서 몇 번 선택했니? 1번이랑 3번이랑 4번이랑 8번 선택했어요 라고 하면 여기에 공 하나씩 넣자. 됐지? 이런 상황을 보자는 거임. 그럼 경우의 수는 8C 4. 어떻게 계산돼요? 8P4죠. 8, 7, 6, 5를 4팩토리알 4, 3, 2, 1로 나눈 값 해서 3, 2, 6, 4, 2, 8 됐죠? 몇 가지입니까? 70까지. 끝. 됐습니다. 이렇게 세시면 돼. 자, 봐봐. 274번 문제 얘기할 때 상황 잘 봐야 돼. 상자 서로 다른 8개가 있음. 그리고 그 어떤 상자에는 많아야 공이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그럼 상자에 공 2개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3개도 안 되고 4개도 안 돼요. 그럼 뭐 하면 돼? 8개 중에 네가 상자, 공을 넣을 상자 4개를 선택만 하시면 돼. 그리고 넣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음. 자, 275번입니다. 서로 다른 연필이 10자루 2종류의 지우개가 있습니다. 이때 연필 3자루하고 한 종류의 지우개를 선택할 거예요. 봐봐. 서로 다른 연필이 10개 있거든. 이 중에 네가 3개를 선택할 거야. 맞아? 연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10C 3가지 나오겠죠? 서로 다른 3개를 고르면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지우개는 2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한 종류를 선택하는 거죠. 지우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2C 1. 둘 중에 하나니까 2가지겠지 뭘. 됐습니까? 이 둘이 뭐 할까? 왜 곱해? 왜 곱해? 지우개 선택하고 동시에 이어서 연필도 선택하는 거잖아. 됐음? 그래서 뭐 합니까? 곱합니다. 뭐 거울 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예요? 자, 10C3 10 곱하기 9 곱하기 3팩토리알 3, 2, 1로 나눈 값에다가 2배 하면 되죠? 약분합시다. 3, 3은 9, 4, 2, 8 됐죠? 그럼 여기 뭐야? 121 곱한 값 24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끝. 됐습니까? (276번입니다)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3개의 자연수를 뽑을 겁니다. 서로 다른 3개를 뽑을 거야. 그럼 이런 상황이야. 나한테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20장이 딱 있어. 그 중에 네가 3개를 딱 뽑을 건데 4하고 8은 무조건 있었으면 좋겠대. 맞아? 다시 내가 3개의 카드를 뽑을 건데 그 중에 4하고 8은 무조건 있었으면 좋겠대. 맞아? 그럼 4, 8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럼 나머지 한 장에 올 수 있는 번호는 몇 번일까? 1번 올 수 있고 2번도 올 수 있고 3번도 올 수 있고 5번도 올 수 있고 6번, 7번, 9번, 10번, 11번 올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내가 3장 뽑을 건데 4하고 8을 미리 뽑아놔. 됐음? 20장의 카드 중에 4하고 8을 일단 뽑아놔. 그럼 남은 카드 몇 장? 18장 중에 하나만 더 선택하면 되잖아. 끊기지 않아요. 됐죠? 경우의 수 몇 가지? 18가지. 끝.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자, 194페이지입니다. 자, 277번 문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OP이죠. 서로 다른 5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항상 보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와 뜻인지 해석해 주면서 문제 풀어주세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요. 5 곱하기 4. 몇 가지? 20가지. 끝났죠? 두 번째, OP입니다. 서로 다른 5개 중에 2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 얘는요. 5 곱하기 4를 2팩토리알 2로 나눈 값
계산하시면 되겠죠? 결론 더하면 몇입니까? 야호! 넘어갑니다. 가려워. 응? 가려워. 됐죠? 자, 넘어가요. 구구단 못해요? 적어야 돼요? 네, 넘어가세요. 네, 자, 갑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 보시면 281번 문제가 보여서 요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해석해 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MC, NPR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 다음 NCR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 됐죠? 이때 여러분들이 이 조합 표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 이 나열된 R개의 위치를 바꿔도 한 가지로 볼 거임. 됐음? 그게 몇 가지였다? 15가지였다. 그리고 나면 보입니다. 됐죠? 다시 정리합시다. R 팩토리얼 분의 360이 15인 거죠. 그럼 양변에 5를 나눠주면 3, 5 나눠주면 7, 5, 35에 2, 3 나눠주면은 34, 24. 그럼 결론 R 팩토리얼이 몇이었다? 24였다. 자, R 팩토리얼 뭐예요? R부터 1까지 연속하는 정수 쫙 더 곱한 값이잖아. 그럼 24를 연속하는 정수의 고비형태로 바꿔주면 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됐죠? R은 몇이었다? 4였다. 됐죠? 자, R이 4라는 거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요거 다시 쓰면 되지 뭐. NP4가 360임. 됐죠? 그럼 서로 다른 N개 중에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요. N부터 시작해서 몇 개 써? 4개 곱하면 되지. N, N-1, N-2, N-3 곱한 값이 360이 나와야 해.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넘겨서 4차 방정식 풀어야지라고 하면 완전 틀린 거고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360이라는 이 숫자는 연속하는 4개 정수의 고배 형태로 쓸 수 있을 거야. 도대체 누굴까? 모르겠으면 천천히 가세요. 36이랑 10을 곱하면 360. 자, 36이죠? 6 곱하기 6 곱하기 10이니까 5 곱하기 2. 됐죠? 잠깐만. 이 6은요. 6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2. 2랑 2 곱하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됐죠? 뭐 한 거야? 그냥 어떤 수들의 고배 형태로 썼는지 계속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돼. 그래서 결론 N자리에 누가 오면 된다? 6이 오면 되네요. 끝났습니다. 쉽죠? 넘어가세요. 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른쪽에 있는 195번 5페이지 195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서요. 유형 2번은 일단 지금은 패스할까 합니다. 그냥 냅두세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지금은 패스해 줍니다. 일단 조합 연습을 좀 더 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패스해 주시고요. 유형 3번에 있는 128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갑시다. 자, 문제 읽어야 됩니다. 남학생이 넷, 여학생이 3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회원 중에 댄스대에 출전할 4명의 선수를 뽑을 겁니다. 학생을 뽑는데 남녀 구분 없이 그냥 4명 선택한대. 됐죠? 남녀 구별 없이 그냥 4명 고른다는 거야. 그럼 봐. 전체 몇 명이 있니? 그 중에 몇 명 고른다고? 끝. 경우에서 몇 가지? 7시 4. 됐죠? 자, 이때 아까 했던 얘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7명 중에 4명을 선택한다는 말은 7명 중에 몇 명을? 3명을 선택하지 않겠음. 이랑 같은 상황입니다. 받아들여? 당연히 경우의 수 똑같이 나와요. 자, 뭐가 됐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 7C3 정리해 줄게요. 얘는 7P3을
3팩토리알로 나눈 값 계산하면 되죠. 3, 2, 6 약분되네. 몇 가지? 35가지. 됐을까요? 넘어갑시다. 영상을 보셔야지 숙제가 뭔지도 잘 알고 그러죠. 넘어갑니다. 자, 뒤로 가시면 129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90번. 1290번. 자, 어떤 모임에 8쌍의 부부가 참석을 했거든. 8쌍의 부부면 몇 명인 거야? 16.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 상식은 다들 있구나.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부끼리는 서로 악수하지 않아. 부부끼리는 악수하지 않아요. 가족끼리는 이러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부부끼리는 악수하지 않고 뭐 한대? 다른 사람들이랑은 빠짐없이 악수를 하겠대. 그랬을 때 서로 한 번씩 악수하는 전체, 악수하는 횟수를 구해주세요라는 거죠. 됐을까? 따라올까? 자, 8쌍이라고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8쌍 말고 예를 들어서 3쌍이라고 해요. 3쌍. 자, 3쌍의 부부가 일단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황은 같은 상황. 그럼 봐봐. 여기 남자가 이렇게 있음. 남자들이 이렇게 있음. 그 다음 색을 좀 바꿔서요. 여자들이 이렇게 있음. 윗줄이 남자, 아랫줄이 여자. 이 둘이 커플입니다. 둘이 커플. 됐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서로 둘은 악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에 이 아저씨는 악수해야 하네요. 해야지. 얘는 하지. 얘랑도 하는 거고 얘랑도 하는 거죠. 맞아? 여기는 아줌마랑만 안 하는 거잖아. 맞아? 아줌마요? 그럼 아줌마지 뭐 이모야? 그럼 아저씨랑 아줌마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아저씨라고 하고 여기를 뭐 따르게 말하면 이거 너무 성적별로는 아닙니까? 두 번째. 이 두 번째 아저씨 좀 보세요. 이 두 번째 아저씨도 마찬가지요. 두 번째 아줌마랑 악수 안 할 거 아니야. 맞아? 대신에 나머지 아저씨들하고 나머지 아줌마들이랑 악수하겠지.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 3쌍이었다면 전체 악수한 횟수는 몇 가지일까? 아니다. 아니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거야. 그냥 이 아저씨 다 악수하지. 뭐다로 이 아줌마랑은 악수 안 한대. 맞아? 그럼 첫 번째. 부부끼리 악수하지 않는다는 옵션을 지울게. 그냥 3쌍이 있고 여기 온 모든 사람들하고 악수하는 횟수를 구해볼게. 그럼 봐봐. 6명이 있잖아. 이때 우리가 정확하게 악수하는 횟수를 세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자, 악수하실 분 2분 앞으로 나오세요. 악수하고 들어가세요. 라고 하자. 됐음?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여기 있는 6명 중에 2명을 선택하자고. 됐어? 선택해서 앞으로 나오세요. 악수하세요. 들어가시고요. 다음 2분 선택해서 악수하고 들여보내자고. 됐어? 그럼 악수하는 횟수를 말해줘라고 하면 난 뭐 하면 돼? 여기 있는 6명 중에 2명을 선택하면 됐습니까? 그러면 그게 악수하는 횟수가 될 거야. 따라와. 따라왔어? 솔직히 말해야 돼. 고소할 거야. 솔직히 말해. 됐어? 괜찮아 여기까지? 다시 그냥 여기 있는 6명 중에 2명 선택해서 자 앞에 나와서 악수하고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 나는 선택하는 이 경우의 수만큼 악수하는 횟수가 나올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2명을 고를 때 여기 아저씨랑 여기 아줌마를 고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아저씨랑 여기 아줌마 고를 때도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요렇게 이 2분이 악수하는 횟수, 이 2분이 악수하는 횟수, 이 2분이 악수하는 횟수를 뭐 해주면 될까? 빼요. 빼면 되겠지. 몇 번 빼? 3번. 3번.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악수하는 횟수에서 부부끼리 악수하는 경우 그걸 빼면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할 거야.
받아들여? 됐음? 그럼 결론. 8쌍의 부부입니다. 그럼 뭐 해줘? 몇 명 있다? 16명 있다. 그럼 우린 뭐 해주면 돼? 이 16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자, 선택받은 두 분 앞에 나와서 악수하고 들어가세요 하면 된다고. 받아들여? 그리고 나서 뭐 해줘? 몇 번 빼면 돼? 8번 빼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16C입니다. 서로 다른 16개 중에 2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 됐어요? 왜? 여기 아줌마랑 여기 아저씨, 여기 아저씨랑 여기 아줌마 악수하세요. 인 상황이랑 여기 아줌마랑 여기 아저씨 악수하세요는 같은 상황이잖아. 됐음? 그럼 내가 2명을 고를 때 순서는 상관이 없네. 그래서 조합을 쓴 거야. 납득이 될까요? 결론 6C입니다. 16 곱하기 15를 2로 나눈 값에서 8을 빼면 되겠죠. 약분하면 8 곱하기 15네. 몇입니까? 거기서 8을 뺀 값. 100? 네? 110. 네. 미안합니다. 됐죠? 끝. 괜찮아요? 납득이 돼? 시원아 납득이 되니 괜찮니? 상황 이해돼요?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유 안 어렵잖아. 근데 봐야 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어볼 거야. 그래서 내가 결론을 말씀드릴게. 잘하니까. 잘하니까. 많이 풀어봤으니까. 너겠냐 나겠냐? 그러겠지? 넌 아니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들 범위와 진도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야. 수학에. 같은 게 반복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많이 하셔야 돼.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개념인지 알았으면 그게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계속 보시면 어차피 진도와 범위의 개념 때문에 같은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 어렵지 않아요. 처음 볼 때는 조금 생소할 거야. 와 어떻게 저런 생각하지 할 거야. 별거 없어. 그리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 되게 많아. 잘 보시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으면 다시 한번 꼭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측으로 갑니다. 292번입니다. 자, 배우가 총 9명이 있는데 연극에 출연할 주연이 2명, 조연을 3명 뽑는데요. 자, 다시 9명의 배우가 있음. 여기서 주연을 2명 뽑을 거야. 자, 주연 2명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 9C2.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몇 명 남았니? 7명. 9명 중에 2명 빠졌으면 7명 남았잖아요. 그 중에 몇 명이 조연이야? 3명. 그럼 남은 7명 중에 3명 뽑는 경우의 수. 7C3. 이거 곱하는 거 맞아? 곱하는 거 맞아요? 응? 자, 9C입니다. 9 곱하기 8을 2로 나눈 값. 7C3입니다. 7, 6, 5를 3팩토리얼로 나눈 값. 됐죠? 그래서 계산합시다. 3, 2, 6, 4, 2, 8. 됐죠? 그럼 결론은요. 9 곱하기 2 곱하기 7 곱하기 뭐가 4예요? 4. 네. 4.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결론 5, 4, 20에 9, 7에 곱하면 답입니다. 끝. 됐죠? 어머.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죠.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선생님 조연 먼저 뽑으면 안 돼요? 궁금하면 보여드립니다. 9명 중에 조연 3명 뽑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애 몇 명? 3명을 뽑았는데 사장님 6명 중에 몇 명? 2명 뽑으면 되겠죠. 계산해 볼게. 9, 8, 7을 3, 2, 1 6 곱하기 5를 2 됐죠? 뭐 없죠? 네. 같은 상황이네요. 왜 쪼개겠냐? 잘 생각해봐. 됐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297번. 오른쪽 가시면 297번. 자, 네가 해보겠습니다. 정답 40.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풀이 과정을 내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이런 학생이 만약 있다면 되게 잘하고 있는 거거든. 뭐냐면 문제를 읽어봐. 일단 학생 7명이야. 그리고 숙박시설에서 3인용이랑 4인용 방이 2개 있는 상황이야. 됐지? 그럼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상황을 잘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딱 읽고 나서 그럼 방이 2개가 이렇게 있나 봐. 여기는 3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이고 여기는 4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이렇게 2개가 있대. 라고 얘를 계속 시각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눈으로 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A랑 B랑 같은 방에서 꼭 자야 된대. 그럼 그리고 나서 생각은 이거지. 그럼 A, B가 같은 방에서 자야 돼? 이 방에 A, B 갈 수 있어? 여기서 자도 돼? 여기서 자도 돼? 상관없잖아. 맞아? A, B 둘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A, B가 3인용 방에 들어갔다고 치자. 됐죠? 그럼 자리가 하나 남겠네? 맞아? 그럼 A, B 2명은 일단 여기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한 자리 여기 누가 올까? A, B 제한 몇 명? 5명 중에 그냥 1명 골라서 야 우리랑 같이 자자 하면 돼. 그럼 나머지 얘네는요? 다 가는 거지 뭘. 됐음? 5명 중에 1명 고르면 나머지 4명 그냥 알아서 가는 거야 옆방으로. 경우수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 이번엔 A, B가 여기 4인용에 가서 앉아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됐음? 그럼 마찬가지. 자, A, B가 4인용에 땅 들어가 있으면 남은 자리 몇 개? 2개. 그럼 남은 애들 몇 명 중에 5명 중에 2명 골라서 야 우리 같은 방 쓰자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순서는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결론 몇 가지? 10가지. 2로 나눠야죠. 됐어요? 그럼 2명 오면 나머지 3명은 그냥 지네끼리 자는 거지 뭘. 해서 결론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다? 15. 네, 15가지입니다. 끝이야. 됐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이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라고 하면 천천히 읽어봐. 너 이 정도 돼. 할 수 있어. 됐죠? 괜찮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29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98번 보겠습니다. 5명의 남자와 6명의 여자 중에 5명의 대표를 뽑을 겁니다. 대표는 5명. 전체 몇 명? 11명. 그 중에 대표는 몇 명? 5명. 뽑을 겁니다. 어우, 대답 잘했네요. 웬일? 네. 특정한 2명이 모두 뽑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해요. 특정한 2명이 모두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특정한 2명이 뽑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특정한 2명. 무슨 뜻입니까?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뭘 들을 수 없어요, 이런 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전체 11명이 있잖아. 그 중에 내가 대표를 5명 뽑을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2명은 무조건 잘해. 이 11명 중에 특정한 2명이 있는데 그 2명은 너무 잘해. 그래서 얘네는 무조건 대표가 돼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됐음? 됐어? 이런 상황인 거야. 다시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 5명의 대표를 뽑는 상황에서 특정한 2명은 너무 잘해. 예를 들면 그게 뭐 은하랑 보현일 수도 있지. 청소. 화장실 청소.
변기를 잘 닦아. 뭐 이런 상황일 거야. 그래서 이 두 명은 무조건 내 마음속으로 뽑아 놓을 거야. 그럼 몇 명 남아 있음? 3명. 전체 몇 명 남아 있어? 11명 중에 내가 2명은 일단 뽑아놔야지 하면 몇 명? 남은 9명 중에 나는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니? 3명. 3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대표가 5인데 2명이 특정되면 3명만 더 뽑으면 되잖아요. 아, 내가 불신상이라고 했잖아. 9, 8, 7을 3팩 3, 2, 1로 나눈 값 해서 약분 그럼 12 곱하기 7이겠죠? 몇입니까? 답입니다. 끝. 됐죠? 그래서 여기서 특정이라는 말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해진 거야. 특정. 특별하게 정해진 거야 라고 보시면 돼. 집어서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남은 애들끼리만 얘기해주면 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여기 보시면 196페이지, 197페이지 보시면 별표가 그냥 자글자글해요. 한 4별표야. 다 써야 돼. 2개 빼고인가 3개 빼고인가.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갑니다. 303번. 303번입니다. 좋아하는 문제죠. 너무 쌤은 스테이크를 그런 거 다 좋아해가지고. 메뉴 고를 때만큼 설렐 데가 없잖아. 그다음 맛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 인정. 그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성비도 따져보잖아. 이 돈 주고 먹는 게 맞나? 막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막. 그치? 뭔지 알지? 몰라. 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돈배우기라고 저쪽에 순댓국집 있어요. 자, 강추합니다. 강추. 일단 거기서 제가 먹는 주 메뉴는 볼살 수육정식이라고 있거든. 뭐라고요? 볼살. 그게 돼지에서 볼살을 썰어 갖고 나온 건데 이 볼살이 그냥 볼살. 근데 고기가 수업할게요. 아니야 미안합니다. 볼살 수육정식이라고 있는데 순댓국 베이스인데 볼살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순대도 몇 개 들어. 할게요. 네, 할게요. 네. 이 집중력이 약한 친구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쉬는 시간 없어도 돼요? 네, 303번 보겠습니다. 자, 스테이크가 2가지, 파스타가 4가지, 피자가 3가지 있는 식당에서 파스타 2개, 피자 2개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가 A입니다. 자, 잠깐만요. 나는 지금 파스타 4개 중에 2가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 피자 3가지 중에 2가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주문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파스타 2가지와 피자 2가지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4C2 곱하기 3C2 하시면 되겠죠? 끝. 계산하는 거 못하면 바보. 그 다음 특정한 스테이크 1가지. 무슨 뜻일까? 이미 골라놓은 거야. 스테이크가 2종류인데 그 중에 나는 등심이 맛있더라고 여기는. 이렇게 된 겁니다. 됐어요? 등심 스테이크 무조건 골라야 돼. 야, 이건 무조건 고르는 거야. 해서 특정한 1가지 골라놓고 파스타 1개, 피자 2가지가 포함되도록 몇 가지? 7개의 메뉴를 고르는 경우입니다. 됐죠? 잠깐만, 이거 말이 좀 어렵네요. 일단 스테이크가 2가지인데 특정한 1가지 하고, 자, 파스타는 몇 개 중에? 4가지 중에. 피자는 몇 개 중에? 3개 중에가 있는데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돼. 특정한 스테이크 1가지, 파스타 1가지, 피자 2가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사실상 밑줄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까지 쭉 연결돼야 됩니다. 문제 잘 읽으세요. 문해력이네요. 됐죠? 자, 어떤 상황? 스테이크랑 파스타랑 피자를 파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특정한 스테이크 1가지랑 파스타 1가지랑 피자 2가지는 반드시 포함해서 몇 개를? 7가지의 메뉴를 주문하겠음. 이라는 뜻입니다. 잘 읽었어요? 됐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 스테이크 중에서 등심을 일단 무조건 먹어야 돼. 그리고 파스타 중에서도 명란젓은 무조건 먹어야 돼.
그리고 피자 두 종류 있거든. 일단 불고기하고 하와이안 피자 무조건 먹어야 돼. 이런 거죠. 됐음? 받아들일까? 자, 그렇게 얘네는 무조건 먹고 야, 다 합쳐서 그냥 7개 시키자 라고 얘기한 거임. 받아들일까요? 같은 메뉴는 한 개만 주문한답니다. 스테이크 5개 못 시키네. 그치? 맞아요? 등심 스테이크 5개랑 안심 2개요. 이거 못하네. 됐음?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경우의 수, B를 고르는 경우의 수 생각해보자. 자, 스테이크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크 2가지를 A와 B라고 할게요. 파스타는 4가지가 있죠. 1번, 2번, 3번, 4번 파스타라고 할게요. 그 다음 피자는 3가지입니다. 이거 뭐예요? 뭐 안 떼나요? 네. 기억, 니은, 디귿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런 상황이야. 일단 특정한 스테이크는 한 가지 무조건 골라야 돼. 그럼 그 특정한 게 누군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야, 이거 A는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이 집 왔으면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고 파스타도 한 가지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그래, 1번 이거 무조건 먹자. 라고 하고 그 다음 피자 3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기억, 니은 야,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라고 한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나 7가지 시켜야 되지. 이 4가지를 포함한 7개를 시켜야 되지. 그럼 나 몇 개만 더 시키면 되니? 3개만 더 시키면 되잖아. 맞아? 그 3개는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몇 개 중에?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경우의 수 몇 가지? 5C3. 자, 4C입니다. 4 곱하기 3을 2로 나눈 값. 곱하기 3C죠. 3 곱하기 2를 2로 나눈 값. 3이랑 같습니다, 사실. 그럼 5C3은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값. 5C2랑 같은 경우의 수죠. 알면은 계산하시고 아니면 그냥 하시면 돼요. 요렇게. 2, 2는 4. 요렇게. 됐죠? 18, 10. 됐죠? 해서 둘이 더한 값 몇입니까? 네, 28가지가 되겠네요. A와 B를 더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끝. 괜찮아요? 됐습니까?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번에는 학생을 한번 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골랐으니까 네, 갑니다. 학생이 5명에 여학생 4명, 남학생 5, 여학생 4명 중에 3명의 위원을 선출하는 상황인데 이런 표현 나왔습니다. 적어도. 됐죠? 적어도 1명의 남학생. 내가 몇 명 뽑아? 3명 뽑잖아. 맞아? 그럼 이 3명 중에 적어도 1명이 남학생이야 라는 말은 남학생이 진짜 딱 1명만 있거나 2명만 있거나 아니면 3명이 다 남학생인 경우를 세달라는 거지. 그럼 뭐 하면 돼? 전체에서 모두 누구일 때? 여학생일 때. 아,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남자겠지. 됐습니까? 결론. 내가 뽑을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자, 전체 학생 몇 명? 9명 중에 몇 명 골라? 3명을 선택해서 위원을 선출할 거야. 전체 경우의 수. 남녀 포함해서 다. 9명 중에 3명. 거기서 모두 여학생이니까 여학생 몇 명 중에? 4명 중에 3명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빼자고. 됐지요? 그럼 결론 9C3입니다. 9, 8, 7을 3팩 3, 1로 나눈 값에서 4C3 누구랑 같은 거니? 4C1이랑 같은 거죠? 아, 여자 4명 중에 3명이 대표니까 야, 너 빠져 하면 3명 대표 맞잖아. 야, 너 빠져 3명 대표 맞잖아. 맞아? 4명 중에 1명을 버리는 경우의 수랑 같을 거라고.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약분합니다. 3, 3은 9 4, 3, 12 12 곱하기 7에서 4를 뺀 값 몇입니까? 7이 14, 84에서 4 빼니까 80까지 답은 4번. 괜찮을까요?
혜주 괜찮니? 어려웠어요? 네. 그냥 이 정도입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죠. 남녀 회원 1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에서 2명의 대표를 뽑을 건데 적어도 1명이 남자 회원을 뽑는 경우가 30이라면 이 봉사단체의 남자 회원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표현. 다시요. 남녀 회원 10명으로 구성됐어. 근데 남자가 몇 명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됐죠? 남자가 몇인지 몰라요. 어쨌든 나는 2명을 뽑을 거거든. 근데 적어도 1명의 남자 회원을 뽑는 경우의 수가 30이래. 적어도 1명의 남자를 뽑을 겁니다. 그리고 남자 회원 수가 몇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남자 회원 수를 지금부터 X명이라고 할게요. 됐죠? 그래서 난 X를 구하면 돼. 그리고 문제. 여자는 몇 명일까? 아우 별로요. 10-X. 전체 10명이니까. 됐죠? 그러면 1명의 남자 회원을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에서 여자 10-XC를 빼면 되겠죠. 됐음? 받아들일까? 뭐 한 거야? 그냥 이거지 뭐.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자만 뽑는 경우를 빼면 되잖아. 그게 몇 나왔대? 30 나왔대. 됐죠? 관계식 끝입니다. 자, 참고로 10C는 몇일까요? 10 곱하기 9를 2로 나누죠. 몇 가지? 45가지. 그러면 요 둘의 위치를 쏙 바꾸자. 그럼 이렇게 돼. 45-30이 10-XC2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럼 45에서 30 뺀 값 몇인데? 15죠. 받아들일까요? 자, 그럼 또 봅니다. 10-X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10-X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 2팩토리얼을 나눈 값. 그게 15라는 거죠. 받아들일까? 그럼 다시 10 빼기 X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0가지. 됐죠? 여기서 30은요 6 곱하기 5로 쓸 수 있죠? 받아들여? 그러면 10-X 자리에 몇이 와야 된다? 6이 와야 된다. X는 몇이었다? 4명이었습니다. 끝. 답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적어도 1명이 남자야? 그럼 전체 여자만 뽑는 거 빼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때 요 10-X가 좀 부담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이거 Y라고 놓으세요. 여자수. Y 값을 구하세요. 됐음? 그럼 Y를 구하면 X도 구할 수 있겠죠. 됐을까요? 자, 정리합시다. 서로 다른 5가지의 과일과 4가지의 야채 중에 3가지의 과일과 2가지의 야채를 택하여 일렬로 진열하는 방법. 일단 과일 5개랑 야채 4가지 있거든. 그 중에 네가 3개의 과일을 선택할 거고 야채는 2가지를 선택할 거야. 그럼 나 몇 개 선택한 거니 전체? 5개 선택한 거지. 이 5개를 뭐하래? 일렬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열하래. 됐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사실 한번 끊어야 돼요.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됩니다. 됐죠? 일단 첫 번째, 내가 진열할 과일과 야채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자, 과일 5개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 선택한다고? 3개. 됐죠? 두 번째, 야채는 몇 개 있어요? 4개 중에 2개를 고를 거죠. 됐죠? 여기까지가 뭐 한 거야? 내가 과일 5가지를, 과일과 야채 5가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 거야.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5C3 10가지죠. 4C 6가지죠. 몇 가지? 60가지. 얘는 뭐 한 거야?
내가 진열하려는 과일과 야채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야. 됐습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선택을 했어. 야채와 과일 합쳐서 5개를 선택했어. 이 5개를 뭐 해야 돼? 일렬로 나열해야 되지. 맞아? 몇 개를? 5개를. 됐습니까?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일렬로 진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 팩토리얼만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처음에 오는 거 5개 중에 하나 놓고 그 다음 4개, 3개, 2개 하나 넣을 거 아니야. 그럼 5 팩토리얼 몇 가지인데요? 120가지. 그럼 이 2개 뭐 해야 될까? 더할까요? 곱할까요? 이유는요? 연이어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 있죠. 여기선. 맞아? 연이어하고 있죠. 왜? 내가 과일과 야채를 선택한 다음 이때마다마다 60가지마다마다 계속 5팩으로 나열하고 있는 거잖아. 받아들여? 그래서 뭐 한다? 곱합니다. 그럼 결론 120 곱하기 60 몇이에요? 7200. 답입니다. 됐죠? 납득이 돼? 네. 자, 상황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이 풀어준 건 하겠는데 그 밑에 건 못 풀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너네도 분명히 그럴 거거든. 어렵지 않아. 상황 잘 생각해봐.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잘 읽어주시고 무슨 말인지 잘 그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차분하게 경우의 수를 해주세요. 자, 밑에 있는 문제 봅니다. 312번입니다. 네, 312번입니다. 자, 보세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어떤 음악회에서 독창 2팀, 중창 2팀, 합창 3팀이 모두 공연을 할 겁니다. 전체 몇 팀이니? 7팀이 공연을 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때 이 조건에 따라 7팀 공연에 뭘 정한다?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야. 차례대로 일렬로 순서대로 공연을 설정하는 거야. 자, 1부에는 어떤 애가 올 거냐면 독창, 중창, 합창에서 3팀이 공연할 거야. 2부에는 독창, 중창, 합창 2팀에서 총 4팀이 공연할 거야. 나는 공연하는 순서를 정하고 싶어. 됐습니까? 그럼 순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처음에 독창했던 팀, 2번째 독창한 팀하고 순서가 바뀌면 다른 상황이겠지? 맞아? 받아들여요? 그러면 여기서 봅니다. 독창이 2팀입니다. 그럼 내가 독창을 2팀, A팀, B팀이라고 할게요. 자, 중창이 2팀이죠. C팀, D팀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합창은 3팀이네요. 1번, 2번, 3번 팀이라고 할게. 됐음?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공연 순서를 정할 건데 일단 1부에는 독창이 하나, 중창이 하나, 합창이 하나 와야 돼. 됐죠? 그럼 1부에 공연할 팀을 먼저 선택할게요. 뭐 한다고? 1부 공연팀을 먼저 선택할게. 됐음? 자, 독창은 2팀이 있어. 2팀 중에 몇 팀? 한 팀. EC1. 선택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한 팀이 1부면 다른 팀은 2부로 되겠지? 두 번째, 중창팀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한 팀은 1부에 나머지 팀은 2부로 가야 되겠죠? 그럼 1부에 공연할 중창팀을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EC1. 2가지죠, EC1.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한 팀이 1부면 다른 팀은 2부가 될 겁니다. 따라오죠? 그럼 다시 합창 3팀 중에 한 팀을 1부에다 설정할게요. 경우의 수 몇 가지? 3C1. 됐음? 3팀 중에 한 팀을 선택해서 1부에 갖다 넣게. 그럼 나머지 2팀은 2부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것들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되죠. 왜?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서 1부에 공연하는 팀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럼 1부에 공연하는 팀을 완성시키면 나머지는 다 2부네. 납득이 돼? 그럼 일단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1부와 2부에 공연하는 팀을 나누는 경우의 수일 거야. 됐음? 여기까지 나눠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해 볼 거예요.
자, 1부에 공연하는 팀이 예를 들어 독창 A팀과 중창 D팀과 합창 3번 팀이 공연한다고 쳐볼게. 그럼 이때 독창, 중창, 말도 어려워. 독창, 중창, 합창. 이 세 개의 팀이 어떤 순서로 공연할지를 정해야 되겠지. 맞아? 서로 다른 세 개의 팀이 공연하는 순서를 고를 겁니다. 경우수 몇 가지? 서로 다른 세 개의 팀이 공연하는 순서를 고를 거야. 3팩토리알 곱하기 3팩토리알. 그럼 2부에서는 몇 팀이? 4팀이잖아. 이 4팀이 공연하는 순서를 고를 겁니다. 경우수 몇 가지? 4팩토리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끝. 그러면 자,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4팩. 4팩 몇이냐? 24. 짜잔. 어때요? 아, 뭐가 멋있어요? 뭐가 아닌 거죠? 자, 우리가 뭔가를 빼먹은 조건이 있나 봐. 뭘 빼먹었을까? 뭘 빼먹었을까? 맞아. 여기 있는 요 부분 곱하기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 우리 보현이 방해되면 안 되지. 앞머리 자르고 있는데 집중해야지. 앞머리 수업 시간에 앞머리 자르는데 집중해야지. 자, 뭘 빼먹었을까? 문제 잘 읽어야 돼. 그래서 가에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봐. 1부에는 독창, 중창, 합창 순으로 공연하지. 맞아? 그럼 봐봐. 선생님 여기 3팩 이거 뭐였어? 1부에는 세 팀이 순서대로 공연하는 경우의 수였잖아. 맞아? 근데 문제선 뭐라고 했어? 아, 무조건 처음에 독창이야. 그 다음 중창, 그 다음 합창 순으로 공연하라고. 됐습니까? 내가 굳이 3팩을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왜? 순서가 정해졌는데. 됐음? 그럼 마찬가지 2부를 봤더니 독창, 중창, 합창이잖아. 맞아? 순서 정해져 있지. 그럼 내가 굳이 여기서 4팩을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 됐음? 없다니까. 받아들여? 마지막.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합창. 맞아? 자, 1부에 합창하는 팀이 3번 팀이었음. 오케이? 그럼 2부에는 1번, 2번 팀이 합창할 거 아니야. 근데 이때 이 합창에서 1, 2번 공연할 때랑 2, 1번 공연할 때는 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지. 마지막 엔딩을 누가 하냐의 차이인데. 그럼 뭐 해줘야 돼? 합창 이 두 개 팀의 순서는 내가 정해줘야지. 됐어? 그래서 뭐야? 곱하기 2만 했어야지. 됐어요? 그래서 결론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몇 가지? 24가지. 1부를 정하면 나머지는 다 2부야. 넘어가겠습니다. 짜발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는 단어죠? 잘 모르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말이 있으면은 경우의 수가 확 달라져. 만약 이게 없어. 1부는 독창, 중창, 합창이 공연해요. 라고 하면 뭐 했어야 돼? 나 이거 다 봤어야 돼. 2부는 독창, 중창, 합창이 공연해요. 라고 하면 4팩토리알 봤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나한테 질문하러 올 때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전에 얘랑 똑같은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3팩 안 곱했는데요? 얘는 왜 곱해요? 이런 애들이 있어. 단어 하나 없어지면, 글자 하나 없어지면 문제풀이가 바뀌어. 상황이 바뀌니까. 그래서 문제 잘 읽으셔야 돼. 해서 외우려고 하지 마. 아,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돼. 외우려고 하는 순간
글자나 단어 하나 바꿔버리면 문제풀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면 엉키기 시작할 거야. 꼬이기 시작할 거고 힘들 거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잘 읽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잘 읽고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요. 조합에서 나오는 활용 문제들, 이제 그림에서 나오는 활용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활용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식적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혜주 한번 들어보자. 자, 이제 봐봐. 뭐야? 네, 들어보자. 안 들려고 단원위에 11개의 점을 찍어놨습니다. 됐죠? 이 중에서 5개의 점만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 밑에 보면 점 5개 있지. 이거 직선 하나 위에 있는 거다. 그렇지? 이걸 또 굳이 말로 강조해서 얘기해 준 거야. 이 점들 중에 2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은 몇 개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점 몇 개를 점 몇 개를 이어서 2개를 이어서. 됐죠? 그럼 내가 직선 한번 그려볼게. 예를 들면 점 2개를 이렇게 골라보겠습니다. 내가 얘하고 얘 2점 골라야지. 그럼 직선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됐죠? 내가 점 얘하고 얘 골라야지. 그럼 직선은 이렇게 골라지겠지. 맞아? 아니면 내가 요 점이랑 요 점 잡아야지. 직선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점들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선택한 개수만큼 직선이 만들어질 거야. 납득이 돼? 납득이 돼? 아까 악수 비슷하게 얘기했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2명을 선택하면 나와서 악수하세요. 악수하는 횟수가 될 거야. 받아들여?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여기 있는 점 전체 몇 개 중에 11개 중에 2개를 선택만 하면 이 선택한 개수만큼 직선이 짜자자자작 만들어질 거야. 따라와. 따라와. 근데 문제가 생겼어. 자, 이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거든. 자, 보세요. 지금처럼 직선을 막 그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는데 이럴 때가 있어. 봐봐. 내가 이 점이랑 이 점을 골랐어. 그러면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근데 요 점하고 요 점을 골라도 직선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얘는 뭐야? 같은 직선 아니야? 이 점하고 이 점을 선택해도 마찬가지. 같은 직선 아니야? 맞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밑에 있는 5개 중에 2개를 골랐을 때 만드는 직선은 다 똑같은 거야. 맞아? 중복된 거지. 그럼 뭐 해줘야 돼? 빼요. 빼면 되잖아. 그래서 뺄 겁니다. 밑에 있는 5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만드는 직선은 다 중복된 거니까 빼버릴 거야. 됐음? 자, 그리고 더하기 1을 붙이겠습니다. 더하기 1은 무슨 뜻일까요? 중복한 것 중에 하나만 내면 건가? 네. 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 다 빼버렸으니까 아니 이거 하나는 만들 수 있었잖아. 맞아? 그럼 그 하나는 얘기해 줘야지. 받아들여요? 됐습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를 셉시다. 10C입니다. 11 곱하기 10을 2로 나눈 값에서 5C입니다.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값. 거기에 1을 더한 값이죠. 약분해서 정리하시면 55에서 약분해서 정리하시면 10을 빼주고 1을 더한 값 말하시면 되겠네. 46개. 됐습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나머지 연산을 못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돼. 그래서 자,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야? 얘는 무슨 뜻인데? 얘는 뭔데? 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야. 됐어요? 받아들여? 그러면 나머지 연산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315번을 할까 말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옛날 한 2년 전쯤에 그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혹시 배운 기억이 날 거예요.
다각형 대각선 개수. 뭐 N각형이라고 할게요. N각형 대각선의 개수. 참고로 N은 4 이상이죠. 왜냐면 삼각형은 대각선이 없거든. 맞아? 이거 기억나? 자, 사각형은 대각선이 몇 개 있게요? 2개. 됐죠? 그럼 오각형은 대각선 몇 개 있게요? 5개. 맞아? 그럼 N각형은 몇 개 있게요? 그럴 리가. 됐죠? 이거 여러분들 공식으로 외웠어. 뭐 2분의 막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 2분의 n-3? 이랬던 것 같은데? 맞죠. 맞나? 맞죠. 그거 어떻게 나온 거야? 외웠지 뭘 그냥. 너네 간혹가다 이런 애들 있어요? 선생님 전 이해가 안 돼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뭐 이해하고 외웠냐? 여러분 뿔에 부피 구할 때 3분의 1 곱하죠? 왜 곱하는데요? 그냥 외웠지 뭘. 9의 부피 구할 때 3분의 4 곱하죠? 왜 곱하는데요? 그냥 외웠지 뭘. 9의 건널비는 앞에다 4 곱하잖아. 왜 4 곱하는데? 그냥 외웠지 뭘. 외워놔야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야 왜 그런지도 이해할 수 있어. 외워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외우는 암기가 같이 다녀.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암기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건 이해 먼저 해야 될 거야. 근데 간혹가다 이런다고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못하겠어요. 그럼 외워야 돼. 외워야 이해가 돼. 그 이해가 되면 또 외워져. 알았죠? 자, 그럼 보세요. N각형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꼭지점이 몇 개? 4개.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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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4개. 맞죠?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 서로 다른 4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점 중에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 4C 2 하면 되죠. 지금처럼. 맞아? 그래서 4개 중에 2점 이렇게 골라서 직선 하나. 2점 골라서 직선 하나. 2점 골라서 직선 하나. 2점 골라서 직선 하나. 이렇게 2점 고르면 직선. 이렇게 2점 고르면 직선. 맞아? 그럼 여기서 대각선이라고 하는 건 뭔데? 이 안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럼 밖에 있는 몇 개를 빼면 돼? 4개 빼면 돼. 됐음? 그럼 대각선만 남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만약 오각형이면 어떡할래? 그럼 오각형 꼭지점 몇 개? 5개.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점 5개가 있어요. 2개를 골라서 직선을 만들 겁니다.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가지? 5C2가지. 맞아? 그러면 2점 골라서 직선, 2점 골라서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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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됐잖아. 여기서 나 뭐 하면 돼? 외곽에 있는 5개 빼면 되잖아. 맞아? 실제로 계산해 봅시다. 4C 몇입니까? 6이죠. 마이너스 4. 2개. 5C 몇이야? 10이죠. 마이너스 5 하면 5개. 됐음? 그럼 N각형이면 꼭지점이 몇 개? N개. 그럼 뭐 하면 돼? N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직선 만들어. 그럼 N각형이니까 외곽선 몇 개 있는 거야? N개 빼면 된다고. 이게 대각선의 개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 N, N-1을 2팩으로 나눈 값. 2로 나눈 값. 거기서 N을 빼죠. 2분의 2N. 통분해서 씁시다. 됐음? 그럼 정리하면 2분의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마이너스 3N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2분의 N, N-3. 이게 N각형 대각선의 개수. 중학교 2학년 때는 외운 거야 이거. 근데 그때 증명했다 안 했다? 안 했음. 어떻게 알려줘? 외워 이 새끼야. 했다고. 맞아? 이것 때문에 나온 거야. 이것 때문에. 어렵지 않잖아. 그래 외워놓으니까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됐으니까 더 잘 외울 수 있겠네.
같이 가는 겁니다.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못 본 척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몇 각형? 12각형. 대각선의 개수 구해줘 라고 하면 바로 가자. 12개 중에 2개 골라. 왜? 꼭지점 12개니까 거기서 외곽에 있는 몇 개? 12개 빼! 대각선이야. 끝. 됐죠? 계산합시다. 계산해 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16번입니다. 교육청은 각종 시나 도에 있는 교육청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평가원은 수능을 내는 곳이죠. 네. 그래서 저기 뒤에 보시면은 달마다 모의고사가 나오는데 그게 시에서 있는 시나 도에 있는 교육청에서 출제할 때도 있고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를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왜? 그 사람들이 수능 문제 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뭐 6월달 혹은 9월달 요때를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야 육모다 구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11월엔 수능을 보죠. 네, 축하드립니다. 자, 갑니다. 316번입니다. 자,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문제에서 이런 얘기 해줬어.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 그렇게 되는 몇 개의 점? 5개의 점이 있음. 그 중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달래.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좀 그리고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그냥 원 하나 그리세요. 원을 그리세요. 그리고 이 원 위에다가 점 5개를 그냥 네 찍고 싶은 대로 막 찍으시면 돼. 됐음? 왜? 이렇게 찍으면 그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거든. 만약에 그냥 나 여기다 5개 그냥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3, 4, 5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됐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거든. 그러면 내가 보고자 하는 그림이랑 다른 그림이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이렇게 5개의 점이 뽕뽕뽕뽕뽕 있어요. 자, 이 5개의 점 중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몇 개나 만들 수 있니? 라고 물어봤지. 그럼 삼각형 만들려면 점 몇 개 선택하면 돼? 3개. 그럼 경우수 몇 가지? 경우수 몇 가지? 5C3 끝. 답입니다. 몇 개? 10개. 뭐 하면 돼? 나 얘하고 얘하고 얘 골라서 삼각형 만들어야지. 됐습니까? 이때 점을 선택할 때 순서는 상관이 없잖아. 그럼 조합 표현 이용하시면 되겠네. 받아들일까요? 자, 그럼 문제는 이런 겁니다. 선생님, 만약 이 3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5C3은 똑같아. 여기 있는 점 5개 중에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은 만들어질 거야. 대신에 요렇게 3개 점 찍으면 삼각형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지지? 한 직선 위에 점 3개가 있는 이런 상황. 요거 하나는 빼주셔야 되는 거죠. 됐음? 그래서 문제가 달라져요. 원을 그리고서 지금처럼 표현하시는 게 좋고요. 밑에 있는 317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직선 위에 3개 이상의 점이 있는 상황을 줬습니다. 보시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이쁘게 잘 빼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괜찮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320번입니다. 320번입니다. 자, 320번입니다. 보세요. 나는 어떤 개수를 세고 싶은 거임? 오늘 너무 과음하는 거 아니에요? 음료니까 과음. 안 주려고. 평행 사변형의 개수를 세면 되지. 근데 봐봐. 5개 평행하는 선, 6개 평행하는 선이 만나고 있대. 그럼 봐. 여기 있는 이 가로선들은 전부 다 평행하고 세로선도 전부 다 평행한 상황이야. 그때
이 평행선들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세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하나씩 한번 세보자. 요거 평행사변형 맞죠? 이런 거 맞지? 이런 거 한 개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요거 평행사변형 맞죠? 요거 세면 되겠죠? 아니면 이거 평행사변형이죠? 이것도 세면 되겠죠? 요거 맞죠? 아니면 이것도 평행사변형인데 이것도 세면 되겠는데? 맞아? 이거 계속 세야 되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세야 되냐? 라고 하면 봐봐. 평행사변형 되려면 일단 사각형이니까 가로선 몇 개? 2개. 세로선 몇 개? 2개. 있으면 평행사변형이잖아. 맞아? 그럼 봐봐. 여기 지금 세로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거든? 그럼 6개 중에 세로선 6개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할게.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선택할게. 됐음? 그럼 가로선은 몇 개 있어 진짜? 하나, 둘, 셋, 넷, 5개 있었지? 그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할게. 그러면 평행사변형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럼 결론. 내가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세로선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가로선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뿅! 동시에 연이어 이어버리면 평행사변형이 하나씩 나오는 거 아님? 됐을까요? 결론. 내가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개수는요. 6C입니다. 몇이에요? 15. 5C 몇이에요? 10. 몇 개 만들 수 있다? 150개 만들 수 있다. 됐을까요? 어려웠어요? 안 되죠?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 겁니다. 오른쪽 가시면 유형 10번, 11번이 있네요. 하나 더. 오케이. 아이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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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나한테 지금 볼펜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습니다. 9개야. 자, 펜이 9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다 다르죠? 네. 맞아? 자, 이 전부 다 다른 9가지의 펜을 내가 이렇게 한번 나누어 놓을 겁니다. 뭐 한다고요? 나눕니다. 나눌 거야. 다시 서로 다른 9개의 펜이 있는데 이 펜을 내가 이렇게 한번 나눠 보고 싶어. 어떻게 나눌 거냐면 첫 번째 3개, 6개로 나누고 싶습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3개랑 6개로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봐봐. 여기 9개 중에 3개가 될 수 있는 걸 내가 선택하면 되잖아.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해야지. 됐지? 그럼 여기 3개, 여기는 몇 개? 6개. 끝났지? 됐죠? 맞아? 난 뭐만 하면 돼? 그냥 3개 고르기만 하면 돼? 이때 이 고르는 순서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 9가지를 3개와 6개로 나누는 경우는
9C3이 될 겁니다. 됐죠? 안 어렵죠? 안 어렵죠? 괜찮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9가지를 2개, 7개로 나누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우수 몇 가지? 9C2. 됐죠? 안 어렵죠? 이런 겁니다.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는 뭐 한 거냐면 나누는 경우를 얘기해 본 거야. 됐음?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갈게. 내가 여기 있는 9가지의 펜 중에 3개, 6개, 이 9개를 3개, 6개로 나눠서 이 나눈 것들을 나누어 줄 거야. 예준이한테 하나 주고 우진이한테 하나 줘야지. 이렇게. 됐음? 자, 이번엔 뭐해? 나눈 다음에 2명한테 주는 거야. 그 경우의 수를 세볼게. 자, 다시. 자, 9개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9개를 3개, 6개로 나눌게요.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였어? 9C3 해서 여기 있는 9개 중에 내가 3개를 이렇게 골랐어. 짠! 됐죠? 나머지 6개는 여기 있겠지? 짠! 됐죠? 자, 2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눈 다음 나 뭐 할 거라고 이 2개를 쟤네 2명한테 줄 거야. 그럼 이거 가져가는 사람 몇 명 중에 한 명? 2명 중에 한 명. 예준이 주던가 아니면 우진이 주던가 둘 중에 하나 주겠지? 그럼 남은 얘는 남은 명 한 사람 주겠지? 됐을까요? 그럼 뭐 하면 돼? 나누어 주는 경우까지 갈 거면 9C3 나눈 다음 이거를 2명한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받아들여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2개, 7개로 나눠서 이 2명의 학생한테 나누어 준다고 하면 일단 나눠 주시고 그 다음 이거를 분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자, 이때 이제 이런 얘기 할 거야. 이렇게 나누는 경우를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분배라고 불러. 뭐라고요? 분배라고 해. 분배. 그리고 나누어 주는 걸 우리가 미안해요. 미안. 아씨 펜이 안 나왔고 당황했어요. 다시 미안해요. 나누는 경우 우리가 분할이라고 불러. 미안해. 분할. 나눈다고 분할한다고. 분할. 그리고 나눠주는 걸 분배라고 합니다. 네, 뭐 배분 같은 뜻이죠. 네, 한자인데 이제 순서만 바뀐 거니까. 됐죠? 다시. 그래서 우리가 분할과 분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봐봐. 일단 9개 펜이 있는데 얘기를 2덩어리로 나눈 다음 주는 것까지 한번 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이제 얘를 좀 바꿔볼게. 이번엔 펜이 8가지가 있어. 하나 뺄게요. 이거 색연필을 빼야지. 이렇게. 자, 8개가 있습니다. 내가 이 8개의 펜을 어우 깜짝아. 8개의 펜을 놀라요. 안 돼. 빨리 꺼. 빨리 꺼. 8개의 펜을 이렇게 나눠볼게. 5가지랑 5개랑 3개로 나눠볼게. 됐죠? 자, 다시. 나한테 지금 8개의 펜이 있습니다. 이거를 5개, 3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8C5 또는 8C3 하시면 되겠죠? 왜? 8개 중에 3개를 빼놓나? 8개 중에 5개를 버리나? 같은 경우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2명한테 나누어 줄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3개, 여기 있는 5개를 보면 생각하겠죠? 이거 누구 줄래? 둘 중에 한 명. 됐음? 그럼 얘는 누구 줄래? 남은 한 명. 받아들여? 그럼 다시 여기를 5개, 3개로 나눴을 때 분할하고 분배하는 과정은 8개 중에 3개로 분할한 다음 이거를 2명한테 순서대로 뿌리면 돼요. 됐을까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4개, 4개로
나누어 볼게요. 됐음? 자, 펜이 몇 개 있었어? 8개 있었지. 자, 그래서 잘 봐. 이 8개의 펜을 4개, 4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84. 끝인가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잘 들어. 5개, 3개 혹은 3개, 5개로 나누는 경우 이렇게 돼. 8개 중에 3개를 골라. 뿅. 나머지 5개. 뿅. 됐죠? 끝. 근데 4개, 4개 같은 개수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 봐봐. 여기 8개 중에 4개를 골라. 뿅. 나머지 4개. 뿅.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은 같은 상황, 다른 상황? 같은 상황. 됐음? 다시 이렇게 4개랑 이렇게 4개 나누는 경우랑 이렇게 4개랑 이렇게 4개 나누는 경우 같은 상황, 다른 상황? 같은 상황. 됐어? 이 2개가 순서를 바꿔도 어차피 4개로 나누는 거 이렇게 4개, 4개로 나누는 거 이렇게 4개 똑같잖아. 맞아? 그럼 이때 나눌 때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 이 덩어리 2개가 위치 바꾸는 경우를 묶어서 한 가지로 보셔야 돼. 됐습니까? 나눗셈 개념. 왜? 2개가 위치 바꿔도 내 눈에 똑같으니까. 받아들여? 그럼 이렇게 나누고 나서 2명한테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84의 2팩분의 1에다가 뭐 해줘? 2팩을 곱하면 됩니다. 이게 분할하고 분배하는 과정. 그래서 실제로 이거 약분되지? 맞니?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8개 중에 4개를 골라. 그래서 이거는 예준이 줘. 이거는 우진이야. 됐지? 됐음? 이러고 끝나는 거야. 8개 중에 4개를 골라. 이렇게 골랐어? 이거는 예준이 줘. 이거는 우진이야. 됐음? 지금 준 거랑 같은 상황, 다른 상황? 다른 상황이지. 준 게 다르잖아. 예준이가 받아간 펜과 우진이가 받아간 펜이 다르잖아. 됐음?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8개 중에 4개 골라서 첫 번째는 무조건 예준이, 두 번째는 무조건 우진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84가지만큼 나누어서 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이게 분할과 분배 표현. 자, 지금 2개짜리로 나누는 거 보여드렸고요. 다음 수업 때는 3개로 나누는 걸 보여드려야 됩니다. 왜? 3개짜리로 나누는 게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3개짜리로 나누는 거 다음 수업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주말까지 201페이지에 있는 유형 9번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 오셔야 되겠죠? 자, 진도 빨리빨리 뺍시다. 그리고 빨리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 때 이제 교과서 기출문제 이런 것들 드리니까 과제 잘해 오시고 안 되는 거 모르는 거 많이 물어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